네. 이제 축구 얘기하니까 쫙 빠지시네. 자, 축구. 네. 토트넘 대 리버풀 리뷰. 포스 감독 선발 교체를 지지하는 이유. 앙리가 썼나 수치가 아스널 팬 평가. 토트넘은 이길 자격이 있었다. 이겨서 이성모 놀라운 논란. 종교 사회 문화 역사. 한 달 전부터 인드라는 아스널 리버풀전이 포스 감독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로치카 득점왕이 뭐예요? 또 이렇게 해서 그 일본 여성에 대한 또 신비감을 주장했고요. 리버풀전이 홈경기인데 경기력과 잠재력을 보면 현재 인드라 볼 때 맨시티가 여전히 우승 후보 1순위고 그 다음에 리버풀이다. 아스널보다는 왜 리버풀인가? 아스널은 근래 경기들을 보면 지난 작년보다 훨씬 전력이 약화된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챔스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고, 반면에 리버풀은 작년이 하나 리빌딩 시기였고 나름대로 리빌딩에 성공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바디. 그래서 여전히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토트넘 홈경기라도 잘해야 무승부 또 다행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포스 감독이 자신의 축구, 상대가 강팀이라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느냐, 경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토트넘은 계속 지금 이전보다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버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팀 다 지금 성장하는 팀입니다. 이 성장하는 팀들끼리의 경기이기 때문에 빅게임입니다. 빅게임. 맨시티와 리버풀이 경기하듯이 빅게임이고, 영국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은 그날의 하이라이트가 맨시티 경기나 아스날 경기가 아니라 토트넘 대 리버풀 경기라는 것을 다들 알 겁니다. 더 흥미로운 것이 포스 감독이 과거에 리버풀 팬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클럽 감독은 손흥민 팬이라는 것, 재미있죠. 리버풀에서 현 구성에서 손흥민만 거기에 껴있으면 리버풀이 챔스 먹어요. 챔스 우승합니다. 손흥민이 없어. 마네 대신에 손흥민이 들어가야 되는 게 클럽의 꿈입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작년 리그에서도, 작년 경기에서도 리버풀 경기 전에 경기장에서 연습하잖아요. 리버풀 선수도 안 보고 진영 넘어와가지고 손흥민이 연습하는 거 그만 흐뭇하게 바라보세요. 아버지 느낌이야, 완전 흐뭇하게. 클럽이 손흥민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로 좋아해요. 개개인 플래싱의 활용점정 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어렵다. 지금 객관적으로는 누구나가 슈퍼컴퓨터든 어떤 전문가든 리버풀 우세다. 아무래도 토트넘 홈경기라도 이렇게 될 거면 저도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게 인드라가 얘기했죠. 과거에 인드라 히딩크를 지지했을 때처럼 5대0으로 지더라도 인드라는 포스 감독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스날에서 보여준 경기력만큼만 보여준다면 됩니다. 5대0으로 져도 돼. 당장의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포스 감독이라면 인드라가 장담할게요. 이 방송을 시청하신 토트넘 팬들에게 인드라 장담하겠습니다. 토트넘에게 우승을 가져다줄 감독이에요. 근데 이 포스 감독은 처음에 레비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도저도 안 되니까 엘리케든 무슨 포체티노든 다 거절하니까 맨 마지막에 선택된 감독이 포스 감독이에요. 저는 레비를 지지합니다. 이게 운이에요. 시대 운이에요. 제가 볼 때 이 포스 감독에는 능력도 있지만 시대 운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포스 감독의 지도자 생활을 보면 항상 초기에는 어려웠어요. 자신의 공격 축구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다들
예, 항상 이 포스 감독이 들어간 팀들은 항상 리빌딩 과정 중에 있는 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리빌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초반부에 예, 작년에 아르테타처럼 예, 연전연패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없애고 지금 시즌 초반에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는 라커룸 영향 때문이죠. 라커룸의 주장단 손흥민 덕분인 겁니다. 가장 기득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손흥민이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니까 어때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드라가 군대에서 내후반 개혁할 때 내가 아무리 막 용 쓴다고 해도 병장들이 말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 안 돼요. 내가 병장들을 휘어잡았기 때문에 내후반 개혁을 할 수 있었어요. 말하자면 손흥민이 병장이야. 병장이 말을 안 들으면 아무리 내가 내후반 반장이더라도 내후반 개혁이 됩니까?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해냈어요. 내후반 개혁했습니다. 내후반 반장도 아니었지. 어쨌든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포스 감독은 선수 시절부터 공격적인 걸 원했다. 풀백인데도 공격적인 걸 원했다 이거예요. 철학이에요. 그냥 막 요즘 공격 축구가 유행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수 시절부터 공격 축구 탁돌이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이 포스 감독의 영향 준 게 손흥민이 푸스카스상을 받았었잖아요. 그 푸스카스 감독 밑에서 우승했네요. 포스 감독의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푸스카스라고 합니다. 푸스카스 선수가 아니라 푸스카스가 감독일 때 그 밑에서 선수로 뛰었대요. 이러니까 포스 감독의 선수 생활이나 이력을 잘하니까 선수들이 또 뭉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계속 엘리트였던 선수나 감독들이라면 이런 애환을 모르잖아. 근데 포스 감독은 선수 시절이나 감독이거나 항상 을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 그러니까 소외되고, 아니 선수 중에서도 주전이 있고 비주전이 있고 2군 3군 뭐죠 유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선수들을 다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으려면 그 밑바닥 생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밑바닥 생활을 경험한 감독이 포스 감독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스 감독은 이런 의문을 늘 가졌다고 합니다. 왜 선수 시절에 이게 지금 아르테타가 잘 나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 과르디올라나 아르테타 그 다음에 이 포스 감독의 공통점이 뭐냐면 선수 시절에 항상 감독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지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고 궁금하면 못 참고 감독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했대요. 이런 증언을 아르테타에 대한 증언을 누가 했냐면 이천수가 했어요. 이천수는 그 질문을 할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감독을 안 하는 거고, 아르테타는 선수 시절에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감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호장군이 토트넘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감독이 지금 포스 감독이에요. 호장군은 감독하고 싶은 선수예요. 호장군이 최소한 내년 한 시즌이라도 토트넘에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호장군 입장에서는 감독하고 싶은 사람이거든. 선수거든요. 돈 더 준다고 해도 이런 포스 감독 만나는 건 행운이거든요. 제가 볼 때. 제가 호장군이면 포스 감독 밑에서 최소한 1년은 버틸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손흥민 이거 각이 없어. 그리고 이걸 침착하게 아주, 그러니까 지난번에 칩슛도 그렇고
제수스 봐 그냥 날렸잖아. 이게 제수스가 그리고 손흥민하고 경기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손흥민이 골 한 골 넣은 다음에 한 거거든. 어떻게 저렇게 차? 하면서 그 제수스가 손흥민한테 그런 얘기 막 했는데 인더라 상상력을 발휘하면 야 너 거기서 거기 그렇게 차냐? 어? 막 그래서 인상 팍 쓰면서 제수스가 너 진짜 왜 기죽게 그런 식으로 차? 비교되잖아 인마 좀 적당히 해. 제수스가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두 골 다 저거 아무나 못 넣는 겁니다. 저 삑사리가 얼마든지 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게스가 강조하는 게 기대 수치가 있어. 이렇게 슛을 때렸을 때 기대값이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값보다 더 낮은 확률이 없는 데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세계 최고 선수가 중에 하나가 손흥민이에요. 그래서 피니셔 마무리 능력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어요 지금 손흥민. 그리고 그거 이제 아이게스님이 잘 얘기했고 패스도 깔끔하고 간결해요. 계속 공 잡는 건 김민재가 수비수가 공 더 많이 잡아요. 여러분 하이라이트 보세요. 김민재가 공 얼마나 많이 잡아. 그 다음에 미드필더가 공 많이 잡고 공격수는 공 많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위치 선정 오프 더 볼이 중요해요. 막 돌아다니다가 공 한번 잡으면 그때 기회가 왔을 때 해주는 게 공격수인 겁니다. 너무 놀라워요. 수치를 데이터를 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패싱 능력도 굉장히 엄청나게 좋아졌다. 이거 그리고 컵백은 아스날의 아스날 외대가루드 하는 전형적인 방식인데 존슨이 정말 잘 쐈어요. 존슨은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아스날 골키퍼가 정말 잘 막았어요. 생방송 보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진짜 잘 막았어요. 선방했어요. 아니 그리고 둘 다 골대를 맞추고 들어갔어요. 골대 조금만 바깥이더라도 손흥민 골이 다 나가는 골인데 골대를 맞고 다 들어온 골이에요. 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딱 거기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골대를 맞고 두 골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둘 다 골대 맞고 들어갔어요. 라울 알죠. 라울 좀 진짜 전성기였어요. 저 때 라울 때문에 전통이 생긴 거죠. 레알은 축구만 잘해서가 아니라 잘생겨야 된다. 그 덕에 누구야 그 남미 골키퍼 레알 잘 막던 골키퍼가 안 생겼잖아. 능력은 출중한데 안 생겨가지고 생제로맨 가고 뭐 그랬죠. 지금 어디로 딴 데로 간 것 같은데 그 친구는 능력은 되는데 안 생겼거든. 레알 라울 때문에 잘생긴 사람만 레알 선수가 될 수 있다. 그건 선례를 만들었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아무래도 그 전에도 잘생겼긴 했어요. 뭐 이런 저는 이들한 데이터를 중시하니까 논란 아이게스 이성모 이런 분들이 제가 올 때 저는 이렇게 데이터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 존중합니다. 맨날 가짜뉴스 어쩌는 거 별로 인정 안 하고요. 뭐 골드 기자 그 다음에 끝으로 뭐 지금 아이게스도 그런 얘기하고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후반에 왜 손흥민 빼냐. 아니 메디스 그럼 손흥민만 뺐으면 뭐 이렇게 했는데 메디스까지 손매를 다 뺐잖아요. 이거 수비 축구 하는 거 아니냐. 부상 위험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그 변명 아니냐. 맨장병 걸린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이게 더비잖아요. 굉장히 치열했어요. 근데 조르지뉴가 메디슨한테 털리고 손흥민이 수비수 아스날 애들을 다 엿먹였잖아요.
수비수 입장에서 조르지나 아스날 수비수 입장에선 같은 아스날 팬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여태까지 수년 동안 지지 않았는데 만약 손흥민 때문에 또 지면 골 한 번 더 먹히면 얘네들 총 맞을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네, 아스널 홈에서 손흥민한테 헤트트릭 기록하게 만들면 네, 아스날 애들 총 맞을 수 있어요. 수비수들.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네, 젊은 선수들인데 획가닥 가는 거야 정신이. 경기 끝나면 그런 생각 못하는데 경기 중에는 획가닥 가가지고 메디슨이나 손흥민한테 무리한 태클, 이총용 생각해보세요. 선수 생명 아작나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심판이 이런 것에 엄정해야 돼요. 근데 심판이 평상시에 이러한 파울에 대해서 관대한 심판이고 또 이력이 과거에 손흥민한테 페널티킥인가 줬던 심판이 하필이면 게다가 인드라가 웬만하면 심판의 어느 정도의 어떤 판정에 대해서는 시비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드라 뭐 여태까지 축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세요. 심판 탓 거의 안 해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국대 경기도 월드컵 경기도 뭐든 그냥 국대 경기 안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스날 12명과 싸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스날의 통계로 보면요, 뭐 VAR 판독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아스날이 여태까지 보면 불리한 판정을 받은 승점을 챙기지 못한 팀이 아스널이에요. 예, 아스널이 약간 불이익을 많이 받았어요. 통계로 보면 제 기억상. 근데 이번은 거꾸로 됐다. 그래서 중립팬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가 이번에 토트넘 아스날 경기에서는 심판이 매수당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큼 심각했고, 그래서 포스 감독도 인터뷰에서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심판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래서 몹도 사카가 아닌 손흥민이 아니라 사카가 받았죠. 자, 중요한 것은 인드라는 그런 흐름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임기응변적으로 포스 감독이 손흥민을 교체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애초에 경기 전에 이렇게 이미 이전 CFD 경기에서도 됐거든요. 전반 한 60분 내지 70분, 보통 90분에 끝나면 60분에 교체되는데 지금 대부분 이번에도 아스날전에서도 추가 시간이 10분 줬잖아요. 그래서 교체 타이밍이 대체로 70분이나 80분 이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 타이밍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초에 손흥민이나 메디슨더러 포스 감독은 한 70분 정도 뛸 거라고 생각하라 하고 얘기를 이미 한 거로 봐요. 그러니까 손흥민이나 메디슨이 교체될 때 별다른 제스처를 안 취했어요. 만약에 선수가 납득을 못했다면 저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어요. 이미 사전에 얘기했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죠. 조금만 한 5분이라도 더 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왜 이르게 포스 감독이 조금이라도 5분 일찍 더 교체를 했냐, 그 직전에 아르테타가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존슨이 이미 교체됐고 햄스트링으로 존슨이 교체가 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둘 수 있었는데 그 이전에 손흥민이나 메디슨에 대한 태클이나 파울이 있었고 그리고 상대방이 아스날에서 교체가 있으니까 제수스를 뺐거든요. 그리고 네스는 신인 공격수예요. 제수스가 빠졌다는 건 제수스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아스날의 전방 압박에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제수스가. 그래서 제수스가 전방 압박해가지고 메디슨 골을 빼가지고 결정적인 슛을 냈는데 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메디슨 공을 뺏은 게 제수스거든요. 브라질
선수 제수스를 뺐다는 건 전방 압박이 풀렸다는 걸 의미해요. 그걸 파악하자마자 아르테타가 이제는 미들의 자원을 왕창 늘려가지고 체력전으로 밀어붙이려는 거구나. 이쪽에서도 그럼 체력전으로 가자 원래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손흥민, 메디슨 빼고 체력전 좋은 호르비에르,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인드라식으로 표현하면 첼시, 드록바시 우당탕탕 넣은 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부딪혔는데 후반에 경기를 주도한 건 아스날이 아닙니다. 볼 점유율을 보세요. 패싱을 보십시오. 패스 성공률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가 입증합니다. 아스날이 전방 압박한다고 그냥 농볼 찬 게 아니라 자기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를 후반으로 갈수록 주도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기대했던 것은 이제 히살리송한테 지난 세필드전처럼 한 번은 기회가 오거든요. 그 한 번은 성공시키면 되는 건데 히살리송은 손흥민이 아니잖아. 그럼 히살리송 좋아합니다. 근데 손흥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살리송을 탓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손흥민이 어나더 레벨일 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쿠토님, 저는 계속 강조했지만 국대 경기에는 일절 관심도 없고요. 인드라 방송에서 국대 경기에 대해서 전 몰라요. 누가 중국이 이겼으면 좋겠어. 중국이 중국이 이기고 홍콩이 이기고 무슨 뭐 몽골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됐든 상관없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보지도 않고 이해해 주세요. 쭈꽁이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쭈꽁이 우승해라. 됐죠? 쉽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한마디씩. 아니야, 히살 뭐 이렇게 헤딩으로 하는 건 히살 페리시지만 또 지난번 경기처럼 이 포스 감독은 헤딩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허리 밑으로 공을 움직여라. 패싱 게임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수 아이템이 이렇게 셉세비 클루셉스키예요. 클루셉스키가 저번에 이렇게 하듯이 그걸 중시할 겁니다. 캠파이어님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한가위입니다. 이번에 제목처럼 추석 한가위 축하 성명 미 국무부에서 나올까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와줘야 되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브리컨 미국 국무부 장관, 그 다음에 이든영 추석 잘 보내시고요. 성렬형, 그 다음에 철수형, 그 다음에 세훈이형, 원일형, 또 누구지? 유정복, 김태우, 그 다음에 김기현.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싸우면서 나라를 지킵시다. 고맙습니다. 인류를 지킵시다. 맞아세. 마음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 감사한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맞아세.